지금 전세를 무려 9년으로 하겠다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내 집은 전세 세입자 집이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토호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다음 법안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법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세를 3년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이 3년을 2번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법안인데요. 3년 한 번 전세를 살고 한 번 연장하면은 6년이죠. 거기서 한 번 더 연장하게 되면은 무려 9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는 9년 동안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고요.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를 한 번 받으면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세입자에게 9년 동안의 전세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저도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는데요. 범여권에서 이제 이 법안을 무려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미국 주식 클래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오픈하자마자 마감이 됐는데요. 2차가 오늘 오픈이 됐는데 2차도 아마 오픈하자마자 좀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신청하는 방법을 일단 알아보도록 하고요. 1차 때는 기초반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초반과 실전반, 이 두 가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실전적으로 내가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실전반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한번 짧게 설명해드리고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려면은 바로 이 집이라는 앱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부자 되는 재파 특강, 입문 강의가 있고요. 중급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좌 만드는 것부터 기초부터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기초반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초는 좀 됐어요. 중급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실전 종목 분석반, 이거 누르시면은 이게 실전 투자반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0% 할인 중이거든요. 70% 할인 받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실전 종목반은 지금 오픈하자마자 마감이 됐습니다. 오프라인 클래스는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신청하실 때 쿠폰이 있는데 제가 20만 원짜리 쿠폰을 넣어드렸습니다. 꼭 이 쿠폰을 적용을 하셔야지 여기 보시면은 20만 원 할인이 돼서 원래 49만 9천 원인데 29만 9천 원이 되죠. 그래서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똑같습니다. 제가 구독자 친구님들만 사용하실 수 있게 적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잊지 말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네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아마 이것도 오늘 바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고수님들 강의도 있거든요. 지금 요즘 토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경매가 좀 핫해질 것 같은데 경매 고수님들 강의도 있고요. 갭투자 고수님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권, 수도권,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경매 고수님인데 수도권 3천만 원으로 단타 투자반 이런 것도 있고요. 규제 지역의 똘똘한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 고수분도 한 분 계신데 10억 버는 서울 25개구 입지 분석 마스터반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정비사업 관심이 많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10억으로 20억 만드는 서울 재개발 재건축 강의도 있으니까 지금 저희 바로 이 집에 고수님들이시거든요. 이 고수님들의 강의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 클래스도 되고 온라인 클래스도 되거든요. 현장에 와서 직접 배우셔도 되고 좀 멀리 계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배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오픈되는 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좀 홍보를 했고요.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대 최악의 대책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전 지역을 토호제로 지정한 것은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건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전세를 3+3+3으로 하겠다라는 걸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총 9년이 되죠.
9년 동안 전세 세입자를 이제 내보낼 수 없는 이 법안인데 이게 맞는 건가? 저도 이제 이 법안이 진짠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의안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각종 의안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안명을 치거나 대표 발의자를 검색을 하면은 그 법안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발의자가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범여권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올리면은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게 문제인 거죠. 야권이라면은 지금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여권에서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 늘어나서 전세의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 말은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막아야겠다.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정확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행법에서 임차인이 1회만 한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갱신할 경우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총 9년 이내에서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전세가 2년이죠. 2년인데 3년으로 바꾸고요. 우리가 1회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었는데 2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 9년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5%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3년 이후에 5% 인상하고 또 3년 이후에 5%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인상폭은 적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죠. 거의 10년 동안 10%만 올려주고 살면 되는 겁니다. 전세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이었다. 그러면 내가 5억 5천만 주면은 10년 동안 무난하게 계속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주택자 입장,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환영받을 만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걸까? 그 이유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짧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집주인들은 평균 거주 기간이 2023년에 8년이었다. 그런데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2023년에 3.4년이었다. 어떤 가구는 2년 있다가 이사를 가고요. 어떤 가구는 4년 있다가 이사를 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평균 값인 3.4년이 나오게 됐고요. 이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당연히 내 집이니까 오래 사는 거고요. 당연히 세입자니까 옮겨 다니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주변에 좀 전세가 저렴한 집으로 옮겨가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은 집 같은 경우에 좀 장기 보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거주 기간과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을 비교하게 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원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랑 비슷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차를 평균 한 10년 정도 탄다고 치면은 그런데 렌트에서 타는 차는 2년입니다. 왜 렌트는 2년이냐? 렌트도 10년으로 보장해 주자. 뭐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비교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전세가 9년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좀 궁금하잖아요. 전세 제도가 멸종될 겁니다. 이 전세 제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나라만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한 국가가 더 있긴 한데 이건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좀 선진국에서 보면은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지금은 이제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멸종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빈집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감소, 이건 실제 있는 주택의 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의 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토호제로 묶이면서 갭 투자, 전세 낀 집은 팔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을 비워놔 버리는, 왜냐하면 팔기 위해서 집을 비워놔 버리는 강남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집이 비게 되죠. 집이 비면은 전세나 월세도 당연히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거 팔 집인데 전세가 끼어 있으면 이제 갭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못 파니까 내가 집을 팔 수가 없잖아. 그러면 차라리 비워놔 버릴래.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9년이 되면은 비워놔 버리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 수가 감소하게 돼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하면서 빈집이 증가하면은 빈집세를 부과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이제 세금이 명목은 좋아요.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명목은 좋지만 이거는 성장하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세금보다는 잘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원동력을 부어주고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람들이 취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인데 무조건 세금으로 누르려다 보면은 성장한 돈들이 다 어디로 가요? 세금으로 가다 보니까 그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세금. 이게 조선시대에 나온 말인데 호환 마마나 호랑이 또는 전쟁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다. 세금 내다가 세금을 못 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과도한 세금은 서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금 자체를 계속 늘리다 보면은 지금 당장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좋죠. 유주택자들 세금 더 내는 건데 빈집 놔두면 세금 내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무주택자도 언젠가는 돈을 모아서 유주택자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집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은 되도록이면 내지 않아야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는 이번 정부나 전 정부나 모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뭐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실천하려고 해요. 그래야 지지도를 높게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 집값이 안 잡히면은 그 다음은 보유세 인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상된 수순이거든요. 지금 토호제를 했고 집값이 안 잡히면은 보유세를 올릴 것이다. 이 명분은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보유세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너무 적다. 비싼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많이 내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보유세를 인상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세금은 지금 당장의 돈을 걷어들이는 효과는 있지만 그걸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후대를 위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이 지금 당장 이번 우리 세대 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 정권 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힘들지만 이 힘듦을 후대에까지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집 많이 지으면 나중에 그 콘크리트 남은 거 다 어떡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집값 폭등보다 집값 폭락이 더 낫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값에 매달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쓸 돈이 없는 거죠. 소비를 할 돈이 없습니다. 소비를 못하다 보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국가가 더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오히려 집값이 저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더 잘하게 되죠. 내가 집에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곳에 좋은 차를 산다든지 여행을 한 번 더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데서 외식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소비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후에 저거는 걱정할 문제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저금리 시대에는 자산 가격의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는 자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 가격이 떨어졌죠. 지금 금 가격도 오르고 미국 주식도 오르고 국내 주식도 오르고 뭐 암호화폐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는 시대에 부동산만 떨어져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기는 정책으로 하기보다는 공급으로 상승 가격, 집값의 상승을 이만큼 상승할 거 한 이 정도만 상승하게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해야 되고요. 언젠가는 또 고금리 시대가 오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 공급을 줄여서 조금 덜 떨어지게 그래서 집값이
너무 오르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전세를 9년 하게 되면은 9년치를 미리 올려받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9년 동안 5%씩 두 번밖에 못 올리니까 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전세를 5억에 내놨는데 이거 5억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럼 7억으로 올릴래, 아니 8억으로 올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많이 내고 그 뒤에 올리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은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갑이라는 말이죠.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이 갑입니다. 이 갑들이 9년치를 미리 올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토호제 이후에 필요한 건 공급입니다. 일단 수요는 잘 눌러놨어요. 잘 눌러놨는데 우리가 이제 공급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된 규제는 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계속 규제 하게 되다 보면은 수요를 일시적으로 누른 거지 이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눌려 있다가 결국에 규제는 어느 순간에는 또 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 못 올랐던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될 거고요. 그 현상을 우리가 과거에 2차례 정도 겪었었죠. 그래서 그걸 좀 타산지석으로 삼고 규제보다는 최대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지 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세 9년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단 말이 안 되는 법인데 일단은 발의가 됐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시장에 저런 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세 9년이 뭐 옳다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건데 그런 많은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아마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들이 나와야 좀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파가 하고 있는 미국 주식 클래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미국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를 증식할 수 있는 저금리 시대니까 같이 함께 공부해서 부를 증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제파가 하는 미국 주식 클래스 외에도 많은 부동산 고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는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